이번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출소 5년 내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보인 태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죠.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이혼하자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 막 야단한데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아니야,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고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탓지 마요, 어디. 자, 여기에 오늘 법원이요, 철퇴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두순에게 철창행 명령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치소로 다시 수감되는 겁니까? 치료 감호로 수감이 됩니다. 지금 현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예. 치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알코올 의존증이나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징역형을 내리면서 치료 감호를 명령하게 되는데 징역 8개월에 이제 치료 감호 명령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요.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나 외출을 했습니다. 4차례요? 그렇죠. 지난해 10월에는 전자발찌 훼손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이렇게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반복하고 있다는 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재판부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징역 8개월, 치료 감호 선고까지. 그 오늘 법정에서 어땠어요? 오늘 법정에서 보통 판결이 내려지면 예. 그래도 일부 범죄자들이 반성하는 척이라고 하는데 조두순의 행동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일단 조두순이 청력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헤드셋을 착용한 채로 있었는데 재판부가 판결을 딱 내리니까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도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징역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재판장이 혹시 할 말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 거짓으로라도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두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요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왜 이 요자가 정중한 표현의 요자가 아니라 뭔가 빈정되는 듯한 말투할 네. 때 쓰는 그 요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그런 과거에는 어땠느냐? 2년 전에도 무단 외출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의 판결을 듣는 과정에서부터 선고가 내려지는 이 과정 내내 진정하지 않고 소란 피우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사실 출소 때부터 지금까지 조두순 이 사람 때문에 좀 불안해하지 않은 이웃이 없었어요. 특히 조두순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 연일 방범을 강화했지만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몇달 지나면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얘는 1년에 데리고 다니는 해야 할 판이라서 좀 등하교를 계속 주민분들은 다 부정적이야. 저 사람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불안하다고 그래. 암만 잘 돼 있어도 심리적으로 불안해. 아이들이 또 특히나 여자아이들인데 이제 안 그래도 학원을 끝나고 오면 골목이 어두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착하진 않을까.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고요. 뒤에 어린이도 있고 방법도 사실은 조금 좀 많이 좀 허술한데. 그리고 또 지난달이었나요? 임재 변호사 보면 신상 공개 정보 이것도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두순이 어디로 가든 이사해도 위치를 모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치료 감호가 끝나도 위치를 알 수 없는 거죠? 일단 성범죄자 알림 이 웹사이트에 조회가 가능하고 공개가 되는데요. 이 공개 자체는 지난해 12월 12일 종료가 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관계 당국에서는요. 조두순의 위치와 관련해서 전담 마크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사 갈 때 그 거주지에 대한 제한 알고는 있는데 다만 이것을 국민들이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는 하고 있으나 조회가 어려운 점, 조회가 불가능한 점,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꼽힐 만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얘기했지만 전희엽 평론가 학교 시간대에도 무단 외출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뒤에 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와요? 그 부분은 전자발찌라든가 보호관찰에 관한 기간이 2027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할수록 이 사람의 행동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범죄학자들이 재범률이 매우 높고 유사한 환경에 놓여졌을 경우에 거리낌 없이 충동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기간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관계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치료 감호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출소 전에 그러면 이게 좀 치료가 잘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확인은 하죠. 확인은 하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료가 됐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예. 실제로 이 조두순 이 살해 이후로부터 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같은 부분도 종료 이전에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연장을 하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있는데 지금 조두순 살해에 적용이 못 되는 부분들, 그래요?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촘촘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촘촘한 대책이 반드시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